에피크로스와 함께 되찾는 일상의 행복. 재미가 없어요. 살맛이 안 나요. 왜 우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냥 허전해요. 오늘은 조금 다른 철학자를 만나보려 합니다. 바로 에피크로스입니다. 많은 분들이 에피크로스를 오해하십니다. 쾌락주의자, 방탕한 사람. 하지만 실제 에피크로스는 정반대의 삶을 살았습니다. 어제 한 분을 만났습니다. 79세 되신 할머니인데 표정이 너무 어두우셨습니다. 선생님, 행복이 뭔지 모르겠어요. 젊었을 때는 자식 잘 키우는 게 행복이었고 손주 보는 게 행복이었는데 이제는 아무것도 기쁘지 않아요. 맛있는 것을 먹어도 TV를 봐도 그냥 그래요. 행복을 느낄 수 있는 감각이 사라진 것 같아요. 고개가 끄덕여졌습니다. 많은 시니어 분들이 비슷한 경험을 하십니다. 삶에서 기쁨이 사라지고 모든 것이 무미건조하고 행복이 뭔지 잊어버린 것 같은 느낌. 또 어떤 할아버지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평생 열심히 살았어요. 자식들 대학 보내고 집도 마련하고 목표를 다 이뤘어요. 근데 왜 허전하죠? 뭔가 계속 부족한 것 같아요. 더 큰 집, 더 많은 돈, 더 성공한 자식, 끝이 없어요. 한 할머니는 외로움을 호소하셨습니다. 혼자 밥 먹는 게 너무 쓸쓸해요. 말할 사람이 없어요. 자식들은 바쁘다고 전화도 짧게 하고 친구들도 하나둘 아프거나 돌아가시고 외로워 죽겠어요. 오늘 우리가 만날 에피크로스는 바로 이런 문제들에 대한 답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는 기원전 300년경 아테네 외곽에 정원이라는 공동체를 만들었습니다. 거기서 제자들과 함께 소박하게 살면서 진정한 행복이 무엇인지 탐구했습니다. 에피크로스는 말합니다. 행복은 멀리 있지 않다. 거창한 데 있지 않다. 일상의 소소한 것들 속에 있다. 맛있는 빵 한 조각, 친구와의 대화, 따뜻한 햇살. 이런 것들이 진정한 행복이라고 말합니다. 그의 철학은 금욕이 아닙니다. 쾌락을 긍정하되 올바른 쾌락을 추구하는 것입니다. 순간의 자극이 아니라 지속되는 평온함, 과도한 욕망이 아니라 충족 가능한 기쁨. 오늘 우리가 나눌 5가지 가르침은 여러분이 잃어버린 행복 감각을 되찾고 일상의 작은 기쁨을 다시 발견하고 진정한 평온을 얻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첫 번째, 필요한 욕망과 불필요한 욕망을 구분하라. 에피크로스는 욕망을 3가지로 나눴습니다. 자연스럽고 필요한 욕망, 자연스럽지만 불필요한 욕망, 그리고 자연스럽지도 않고 불필요한 욕망입니다. 한 할아버지가 계셨습니다. 은퇴 후에도 계속 불만족스러웠습니다. 우리 아파트는 너무 작아. 이웃은 외제차를 모는데 나는. 친구 아들은 대기업 임원인데 우리 애는. 끊임없이 비교하고 끊임없이 더 많은 것을 원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병원에 입원하게 되셨습니다. 일주일 동안 병원 침대에 누워 계시면서 할아버지는 깨달았습니다. 내가 정말 필요한 게 뭐였지? 퇴원하는 날 할아버지는 집에 돌아와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이 작은 아파트가 얼마나 소중한지 몰랐어요. 내 침대, 내 방, 따뜻한 밥. 이게 다 있잖아요. 왜 계속 더 큰 집을 원했을까요? 할아버지는 상담사와 함께 필요한 것과 원하는 것을 구분하는 연습을 했습니다. 종이에 2줄을 그었습니다. 왼쪽에는 내가 행복하기 위해 꼭 필요한 것, 오른쪽에는 있으면 좋지만 없어도 되는 것을 적었습니다. 필요한 것, 건강, 먹을 것, 잠잘 곳, 가족의 건강, 기본적인 경제적 안정. 원하는 것, 더 큰 집, 외제차, 자식의 성공, 명품 옷, 해외여행. 목록을 보니 놀라웠습니다. 필요한 것은 이미 다 있었습니다. 그런데 원하는 것들 때문에 불행했던 겁니다. 할아버지는 실험을 해보셨습니다. 한 달 동안 필요한 것에만 집중하기로 했습니다. 이웃과 비교하지 않고 더 많은 것을 원하지 않고 지금 있는 것에 감사하기로 했습니다. 한 달 후 할아버지는 말씀하셨습니다. 신기해요. 상황은 똑같은데 나는 행복해요. 작은 아파트지만 따뜻하고 오래된 차지만 잘 가고 자식들이 대단하진 않지만 건강하고 이게 다 감사한 일이에요. 또한 할머니는 명품 가방을 갖고 싶어 하셨습니다.
친구들은 다 좋은 가방을 들고 다니는데 나만. 그 가방은 200만 원이었습니다. 연금으로 사는 할머니에게는 부담스러운 금액이었습니다. 딸이 물었습니다. 엄마, 그 가방이 있으면 정말 행복해질 것 같아요? 할머니는 그럼 친구들 앞에서 자랑스러울 것 같아라고 대답했습니다. 딸이 다시 물었습니다. 그 행복은 얼마나 갈 것 같아요? 할머니는 생각해 보셨습니다. 처음엔 기쁠 것입니다. 친구들에게 자랑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 다음엔 금방 익숙해지고 또 다른 것을 원하게 될 것입니다. 할머니는 그 돈으로 다른 것을 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손주들과 맛있는 식사를 하고 오랫동안 가고 싶었던 온천 여행을 가고 친구들을 집에 초대해서 작은 파티를 열었습니다. 그 경험들이 훨씬 더 오래 기억에 남았습니다. 손주들의 웃는 얼굴, 온천에서의 편안함, 친구들과의 웃음. 명품 가방은 몇 달이면 익숙해지지만 이 추억들은 평생 남을 거예요. 에피쿠로스는 말합니다. 자연스럽고 필요한 욕망을 충족시키는 것은 쉽다. 하지만 불필요한 욕망은 끝이 없어서 아무리 채워도 만족할 수 없다. 여러분, 무엇을 원하고 계십니까? 그것이 정말 필요한 것입니까? 아니면 단지 원하는 것입니까? 필요한 것과 원하는 것을 구분하세요. 필요한 것은 이미 충분히 있을 가능성이 큽니다. 불필요한 욕망을 내려놓으면 지금 있는 것으로도 충분히 행복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진정한 쾌락은 고통의 부재다. 에피쿠로스의 쾌락 개념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다릅니다. 그는 말합니다. 쾌락은 자극적인 즐거움이 아니라 고통이 없는 상태, 마음이 평온한 상태다. 한 할아버지가 계셨습니다. 젊었을 때는 자극적인 것들을 좋아했습니다. 술, 도박, 큰 거래의 흥분. 하지만 나이가 들면서 그런 것들이 더 이상 즐겁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피곤하고 공허했습니다. 이제 재미있는 게 없어요. 젊었을 때는 그렇게 신났는데 나이 들면서 모든 게 시시해졌어요. 상담사가 다른 질문을 던졌습니다. 할아버지, 언제 가장 편안하세요? 할아버지는 생각해 보셨습니다. 아침에 따뜻한 차 한 잔 마실 때요. 베란다에 앉아서 햇살을 쬐며. 그때 행복하세요? 행복하다기보다는 편안해요. 상담사가 설명했습니다. 그게 바로 진정한 쾌락이에요. 자극적인 흥분이 아니라 고통 없는 평온함이요. 에피쿠로스가 말한 최고의 행복이에요. 할아버지는 깨달으셨습니다. 자극을 찾느라 정작 이미 있는 평온함을 놓치고 있었던 겁니다. 그날부터 할아버지는 작은 평온의 순간들을 의식하기 시작했습니다. 아침 차 한 잔 산책하며 느끼는 바람, 저녁에 아내와 나누는 조용한 대화, 손주가 보낸 문자 메시지. 자극적이진 않지만 고통 없고 평온한 순간들이었습니다. 이게 행복이었구나. 거창한 게 아니라 이렇게 평온한 게 행복이었어. 또한 할머니는 늘 무언가를 하고 있어야 했습니다. TV를 보거나 전화를 하거나 청소를 하거나. 가만히 있으면 불안했습니다. 뭔가를 해야 해. 그냥 있으면 안 돼. 딸이 권유했습니다. 엄마, 하루에 10분만이라도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있어 보세요. 할머니는 그게 무슨 소리야? 시간이 아까운데라고 했지만 시도해 보기로 했습니다. 처음엔 정말 어려웠습니다. 10분이 10시간처럼 느껴졌습니다. 뭔가 해야 할 것 같고 불안하고. 하지만 며칠 계속하니 조금씩 익숙해졌습니다. 일주일 후 할머니는 그 10분을 기다리게 되었습니다.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앉아 있는 시간. 생각도 별로 안 하고 그냥 숨 쉬고 있는 시간. 그 시간이 주는 평온함을 발견한 겁니다. 평생 뭔가를 하는 게 행복인 줄 알았어요. 하지만 아무것도 안 하는 것도 행복이더라고요. 고통 없고 불안 없고 그냥 평온한 것. 그게 진짜 행복이었어요. 에피쿠로스는 말합니다. 쾌락의 시작이자 목적은 고통 없는 몸과 불안 없는 마음이다. 여러분, 언제 가장 평온하십니까? 자극적인 즐거움을 찾지 마세요. 그보다는 고통과 불안이 없는 순간을 찾으세요. 그것이 진정한 행복입니다. 세 번째, 우정은 최고의 쾌락이다.
에피쿠로스가 가장 중요하게 여긴 것 중 하나가 우정입니다. 그는 말합니다. 모든 쾌락 중에서 우정이 가장 위대하다. 친구와 함께 소박한 빵을 나누는 것이 혼자 호화로운 식사를 하는 것보다 낫다. 한 할아버지가 계셨습니다. 은퇴 후 집에만 계셨습니다. 친구들 다 각자 바쁘지 뭐. 나이 들면 다들 연락 안 해. 혼자 TV를 보고 혼자 밥을 먹고 혼자 산책하고 외로웠지만 먼저 연락하기는 쑥스러웠습니다. 어느 날 오랜 친구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야, 오랜만이다. 커피나 한잔 하자. 할아버지는 나갔습니다. 40년 만에 만난 친구였습니다. 처음엔 어색했습니다. 하지만 옛날 이야기를 하다 보니 시간 가는 줄 몰랐습니다. 군대 이야기, 첫사랑 이야기, 젊었을 때 실수담, 웃고 떠들고 추억하고. 집에 돌아오는 길에 할아버지는 깨달았습니다. 오늘이 몇 년 만에 가장 행복한 날이었어. 비싼 음식을 먹은 것도 아니고 특별한 곳에 간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냥 친구와 커피 한 잔 마시며 이야기를 나눴을 뿐인데 그게 가장 행복했습니다. 할아버지는 다른 친구들에게도 연락하기 시작했습니다. 오랜만이야. 밥 한번 먹자. 처음엔 어색했지만 만나면 좋았습니다. 친구들과의 시간이 가장 즐거웠습니다. 지금은 매주 친구들과 만나는 날이 있습니다. 동네 작은 식당에서 저렴한 식사를 하고 공원을 산책하고 이야기를 나눕니다. 이게 내 일주일에서 가장 행복한 시간이에요. 또한 할머니는 혼자 사셨는데 너무 외로웠습니다. 말할 사람이 없어요. 하루 종일 말 한마디 안 하고 지나가는 날도 있어요. 복지관 상담사가 제안했습니다. 할머니, 여기 점심 식사 프로그램이 있어요. 같이 밥 먹고 이야기 나누는 거예요. 한번 나와 보세요. 할머니는 처음엔 거절했습니다. 나이 들어 새로운 사람 만나기 어려워요. 하지만 외로움을 견딜 수 없어서 결국 나가보셨습니다. 처음 몇 번은 조용히 앉아만 계셨습니다. 하지만 옆자리 할머니가 말을 걸었습니다. 처음 오셨어요? 그렇게 대화가 시작되었습니다. 몇 주 후 할머니는 그곳에 친구들이 생겼습니다. 같이 밥을 먹고 웃고 이야기하고. 혼자 집에서 좋은 음식 먹는 것보다 여기서 친구들과 김치찌개 먹는 게 100배 행복해요. 에피쿠로스는 말합니다. 친구가 없는 삶은 살 가치가 없다. 여러분, 친구가 있습니까? 오랫동안 연락하지 않은 친구가 있다면 오늘 전화하세요. 오랜만이야. 커피 한잔 할래? 그 한 통의 전화가 두 사람 모두를 행복하게 만들 것입니다. 혼자 호화로운 식사를 하는 것보다 친구와 소박한 빵을 나누는 것이 더 행복합니다. 우정은 돈으로 살 수 없는 가장 값진 쾌락입니다. 네 번째, 소소한 일상의 기쁨을 발견하라. 에피쿠로스는 정원에서 소박하게 살았습니다. 화려한 음식이 아니라 빵과 물, 가끔 치즈. 하지만 그것을 음미하며 먹었습니다. 그는 말합니다. 작은 것에서 큰 기쁨을 찾는 법을 배워라. 한 할머니가 계셨습니다. 요즘 뭘 먹어도 맛이 없어요. 예전엔 그렇게 맛있던 것들이 이제는 그냥 그래요. 미각이 죽은 것 같아요. 의사는 미각 검사를 했습니다. 이상이 없었습니다. 의사가 물었습니다. 할머니, 식사할 때 뭐 하세요? TV 보죠. 혼자 먹으니까 심심해서요. 의사가 제안했습니다. 일주일만 실험해 보세요. TV를 끄고 음식에만 집중하면서 천천히 드세요. 맛을 음미하면서요. 할머니는 그렇게 해보셨습니다. 처음엔 어색했습니다. TV 없이 혼자 밥 먹는 게 너무 조용했습니다. 하지만 음식에 집중하기 시작했습니다. 쌀밥의 고소한 맛, 김치의 아삭한 식감, 된장찌개의 구수한 향. 천천히 씹으면서 느껴보니 맛이 살아났습니다. 아, 이런 맛이었구나. 그동안 TV만 보느라 맛을 못 느꼈네. 지금 할머니는 식사를 명상처럼 하십니다. TV를 끄고 음식을 바라보고 향을 맡고 천천히 씹으면서 맛을 음미합니다. 특별한 음식이 아니어도 괜찮아요. 평범한 밥 한 그릇도 충분히 맛있어요. 집중하면요.
또한 할아버지는 산책을 다르게 하기 시작하셨습니다. 예전에는 그냥 빨리빨리 걸으면서 운동만 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천천히 걸으며 주변을 관찰합니다. 나무의 색깔이 어떻게 변하는지, 새들이 무슨 소리를 내는지, 꽃이 언제 피는지. 매일 같은 길을 걷지만 매일 다른 것을 발견합니다. 봄에는 새싹이 나고, 여름에는 초록이 짙어지고, 가을에는 단풍이 들고, 겨울에는 나뭇가지가 드러나고. 매일 보는 길인데 이렇게 다양한 모습이 있는 줄 몰랐어요. 할아버지는 카메라를 들고 다니며 작은 것들을 찍기 시작했습니다. 이슬 맺힌 나뭇잎, 담벼락 사이로 자란 꽃, 바위 틈의 이끼. 세상에 이렇게 아름다운 것들이 많은데 그동안 못 봤어요. 너무 빨리 지나쳤어요. 에피쿠로스는 말합니다. 현명한 사람은 작은 것에서 큰 기쁨을 얻는다. 여러분, 오늘 아침 식사가 어땠습니까? 맛을 느끼며 드셨습니까? 창밖 풍경을 보셨습니까? 새소리를 들으셨습니까? 특별한 일이 없어도 괜찮습니다. 일상 속에 이미 수많은 기쁨이 있습니다. 다만 우리가 너무 빨리 지나쳐서 못 볼 뿐입니다. 천천히 가세요. 작은 것들을 음미하세요. 그 안에 행복이 있습니다. 5번째, 죽음을 두려워하지 마라. 에피쿠로스의 유명한 말입니다. 죽음은 우리에게 아무것도 아니다. 우리가 존재할 때 죽음은 존재하지 않고, 죽음이 존재할 때 우리는 존재하지 않기 때문이다. 한 할아버지가 계셨습니다. 죽음이 너무 무서웠습니다. 특히 밤에 잠들기 전 이대로 안 깨어나면 어떡하지? 하는 생각에 공포에 떨었습니다. 철학을 공부하는 손자가 에피쿠로스의 말을 알려줬습니다. 할아버지는 처음엔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손자가 설명했습니다. 할아버지, 죽음이 무섭다는 건 죽은 후를 상상하시는 거잖아요. 그런데 죽으면 의식이 없어요. 아무것도 느낄 수 없어요. 그럼 뭐가 무서운 거예요? 무서움을 느낄 나가 없는데요. 할아버지는 생각해 보셨습니다. 맞는 말이었습니다. 죽으면 아무것도 느끼지 못합니다. 고통도, 두려움도, 외로움도, 아무것도요. 그럼 뭘 두려워하는 걸까? 내가 두려워하는 건 죽음 자체가 아니라 죽음에 대한 상상이었구나. 실제로는 느낄 수도 없는 것을요. 그날부터 할아버지는 밤에 잠들 때 다르게 생각하기 시작했습니다. 잠드는 것과 죽는 것이 비슷하네. 잠들면 의식이 없어지지만 나는 매일 밤 잠들잖아. 그게 무섭지 않은데 왜 죽음은 무서웠을까? 죽음에 대한 공포가 줄어들자 삶이 더 풍요로워졌습니다. 죽음을 두려워하느라 살지 못했던 시간들. 이제는 오늘을 충분히 살 수 있었습니다. 또한 할머니는 다른 방식으로 죽음의 두려움을 극복했습니다. 호스피스 봉사활동을 시작한 겁니다. 처음엔 무서웠습니다. 죽어가는 사람들을 어떻게 봐? 하지만 막상 해보니 배우는 것이 많았습니다. 죽음을 앞둔 사람들은 오히려 평온했습니다. 과거를 정리하고 사랑하는 사람들과 작별하고 감사를 표현하고 두려워하기보다는 받아들이고 있었습니다. 한 환자가 할머니에게 말했습니다. 죽음이 무섭지 않아요. 나는 좋은 삶을 살았어요. 할 일은 다 했고 사랑도 많이 했고 이제 쉴 시간인 것 같아요. 그 말이 할머니를 변화시켰습니다. 죽음은 끝이 아니라 완성이구나. 잘 살았다면 죽음도 평온할 수 있구나. 지금 할머니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대신 오늘을 충실하게 삽니다. 언제 갈지 모르니까 오늘 할 수 있는 건 오늘 해요. 후회 없이 살면 죽음도 평온하게 맞을 수 있을 거예요. 에피쿠로스는 말합니다. 죽음을 올바르게 이해하면 인생의 유한함이 삶을 더 달콤하게 만든다. 여러분, 죽음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죽음은 피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두려워할 필요도 없습니다. 죽으면 아무것도 느끼지 못합니다. 고통도 두려움도 없습니다. 오히려 죽음을 받아들이세요. 인생이 유한하다는 것을 인정하세요.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오늘을 더욱 소중하게 사세요. 죽음의 두려움에서 벗어날 때 비로소 진정으로 살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일상의 행복을 되찾는 법을 배웠습니다. 필요한 욕망과 불필요한 욕망을 구분하고 진정한 쾌락은 평온함임을 깨닫고
우정의 소중함을 재발견하고 소소한 일상의 기쁨을 음미하고 죽음의 두려움에서 벗어나는 법을. 에피쿠로스는 화려한 궁전이 아니라 소박한 정원에서 살았습니다. 호화로운 음식이 아니라 빵과 물로 만족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행복했습니다. 진정한 행복은 많이 가지는 데 있지 않고 적게 필요로 하는 데 있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도 그럴 수 있습니다. 거창한 것을 찾지 마세요. 이미 일상 속에 행복이 있습니다. 오늘 아침 마신 따뜻한 차 한 잔, 창밖으로 들어오는 햇살, 자녀에게서 온 문자 메시지, 친구와의 짧은 통화, 저녁 식사의 따뜻한 맛. 이 모든 것이 행복입니다. 오늘 밤부터 시작하세요. 하루를 돌아보며 감사한 것 3가지를 떠올려 보세요. 거창한 것이 아니어도 됩니다. 아주 작은 것들이어도 좋습니다. 그리고 내일은 그 작은 것들을 더 의식하며 살아보세요. 음식을 천천히 음미하고 자연을 관찰하고 사람들과 대화를 나누고. 행복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거창한 데 있지 않습니다. 바로 여기, 지금, 일상 속에 있습니다. 다만 우리가 너무 빨리 지나쳐서 못 볼 뿐입니다. 에피쿠로스는 말했습니다. 행복하게 사는 것이 곧 지혜롭게 사는 것이고, 지혜롭게 사는 것이 곧 행복하게 사는 것이다. 여러분 모두 일상의 작은 행복을 발견하시고 평온한 마음으로 사시길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